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게 바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인데요. 이걸 야 6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더 세졌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노동계 관련 현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안에 대한 노동계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야당들이 지금 노란봉투법 다시 발의한 데는 좀 노총하고도 좀 얘기가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더 세졌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내용이? 이 노조법 그 2, 3조 개정운동본부를 통해서 그 노동계가 요구했던 원안을 좀 더 그 충실하게 그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의 변화된 노동 환경이나 국제 기준에 맞춰서 네. 법안의 수준을 좀 끌어올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쟁의의 정의가 대폭 확대가 됐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 손배 가압류 이런 사용자들의 무분별하고 보복성 그 손배 가압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예. 뭐 말하자면 그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라면 근로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 이렇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그 구체화하고 사례화를 좀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노조법 2조 사항 그 라목 같은 거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 이런 것을 삭제해가지고 플랫폼 특고 노동자 등 그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서 고통받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그 노동 기본권을 그 보장하고 또 불필요한 그런 그 법률적 그 다툼 그런 소지를 그 없애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하여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진일보한 법안이 맞습니다. 근데 이전 노란봉투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렇게 더 세지면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그 법안의 내용이 더 그 세졌다고 해서 뭐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조금 뭐 덜 약하다고 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냥 계속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혹시? 저는 뭐 안 할 거로 보는데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저도 계속 같은 질문을 여러 법안을 두고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요.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는데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태까지 그 행태나 그 발언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거부권 행사할 거로 예상은 되지만 저는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나 정권도 그 노동자나 국민의 그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거고 재계나 이쪽도 계속 명분 없는 반대를 지속한다면 그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더욱 확산해서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당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미 한번 그 국회를 통과했었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수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국민의 여론이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반드시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이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한국노총도 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말 끈질기게 이 법안만큼은 끝까지 투쟁해서 관철시킨 그런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말에 경사노위에 복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경사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좀 논의는 없었습니까? 경사노위에서 아직 뭐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직 뭐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 아직? 의제 도출도 그럼 아직 안 된 거예요? 경사노위에서? 이 의제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서 잡았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인 의제로 명확히 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배달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나 이런 어떤 이른바 도급 노동자들, 도급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한쪽에서 이거 경사노위 논의사항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것도 논의가 안 된 거겠네요. 그럼 경사노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정 그 전무가 얘기했다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다루는 거는 그 부적절하니 다른 데서 다루자는 그 의견이었고요. 근데 그 노동위원회 3조 5항인가요? 여기에 그 도급 노동자들의 확대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노동부도 아마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관계자가 유권 해석을 한 걸로 들었는데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아마 그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예, 유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추후에 뭐 논의를 이어가는 걸로. 유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산의회에서 바톤 받아갖고 좀 논의 좀 해라 뭐 이런 목소리 좀 나왔다고 하길래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예, 경산의회에서도 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놓고 업종별 차등 적용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아야 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8년도에 한번 시행한 적도 있지만 그때 여러 문제가 드러나서 사용자들도 다시 차등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선회했잖아요. 이게 무슨 낙인 효과니 또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타격도 있지만 노동자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최저임금까지 차별해서 차별이 넘쳐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과 신뢰의 사회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업종별 차등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지금 여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외국인 노동자에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줘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업종별 차등하고는 약간 다르죠. 차등이라든지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의 국적이나 인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구인난이 있는 업종에 이렇게 회복 이런 명분은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같은 노동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차별하고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 먼저 관철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업종별 차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단계별로 뭐 이런 분석이 있길래. 근데 그런 분석이 있고 한국노총도 그런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대응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원천적 반대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10,000원 돌파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10,000원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길래. 지금 최저임금이 경영계 이쪽에서는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사실 물가 폭등하고 그러면서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제도의 취지 자체도 저임금 노동자들 최소한의 삶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물가 계속 오르고 이러는데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이 그렇게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데 계속 어려워지면 되겠습니까? 이건 10,000원 이상으로 올라야죠.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